체험 다닌 거 다 알면서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74만 명이 본 글인데 글쓴이가 본인이 체험단으로 다녀왔다고 대놓고 밝혔거든요. 보통은 이러면 광고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안 넘어갔어요. 이 가게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손님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문 열어놓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날 있잖아요.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나 복도에 자주 나가보셨대요. 그렇게 손님을 기다리던 가게였는데요. 그 가게가 글 하나 올라오고 나서 하루 40만 원을 팔았습니다. 사장님이 그러셨대요. 40만 원을 팔아본 게 1년 만이라고. 저는 이걸 미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체험단 글은 광고 취급을 받고 어떤 글은 실제로 손님을 움직이는지 그 차이가 그대로 들어있었거든요. 스레드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글쓴이가 하남에 있는 칼국수집을 다녀왔는데 홈플러스 건물 안에 있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조용했대요. 직원 없이 노후 부부 두 분이서만 운영하고 있었고 분위기가 너무 적막해서 그냥 계산하고 나갈까 싶었답니다. 5분 뒤에 겨우 한 팀이 더 들어왔는데 그 손님마저 체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음식이었어요. 면에 감자를 넣어서 밀가루 냄새가 덜 났고 국수를 시켰는데 보리밥까지 나왔고 김치가 맛있어서 직접 담그시냐고 물었더니 매일 담근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범한 맛집 후기랑은 조금 다른 글을 씁니다. 두 분이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티셔야 하나 싶은 마음까지 담아서요. 며칠 뒤에는 사장님 딸이 직접 댓글을 답니다. 갑자기 손님이 몰려왔고 부모님이 오랜만에 즐겁게 장사하셨다고요. 저는 사장님들 대신 체험단을 운영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체험단에 참여해서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양쪽을 다 경험해봐서 이 글이 왜 반응했는지가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는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이 SNS 글 자체가 체험단 미션으로 작성된 글은 아닙니다. 체험단을 다녀온 사람이 자기 SNS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체험단을 돌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체험단이라고 밝혔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 글을 믿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댓글에 있었습니다. 좋아요가 많이 붙은 댓글 중 하나가 원래 가끔 가던 집인데 진짜 맛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광고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체험단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부터 다른 손님들이 줄줄이 붙습니다. 들깨 칼국수가 맛있다. 가족들이 청국장을 좋아한다. 보리밥도 콩국수도 괜찮다. 여기서 구조가 바뀝니다. 체험단 글은 아무리 솔직해도 결국 광고가 개입된 정보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댓글은 실제로 돈 내고 다녀온 손님들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온 건 글이었지만 마지막에 믿게 만든 건 이미 그 가게를 다녀간 손님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건 그 글에 도대체 뭐가 쓰였느냐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체험단 가면 이 문구는 꼭 넣어주세요 하고 목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쓰면 글은 완성됩니다. 근데 그런 글은 저도 나중에 다시 안 봅니다. 쓰면서도 알아요. 이건 그냥 광고구나. 반대로 아무 말 안 해도 쓸 게 저절로 나오는 가게가 있어요. 이번 칼국수 집이 딱 그랬습니다. 면에 감자를 넣어서 밀가루 냄새가 덜 난다. 국수를 시켰는데 보리밥이 같이 나온다. 김치는 매일 직접 담근다. 이런 건 맛있어요, 친절해요 같은 문구랑은 달라요. 직접 가서 먹어보고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발견되는 디테일이거든요. 여기서 갈립니다. 체험단 글이 광고처럼 읽히느냐, 아니면 실제로 궁금한 가게가 되느냐. 이건 블로그 글솜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가게 안에 쓸만한 이유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사연이 터진 거지 체험단 성과가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74만 조회는 저도 못 만들어요. 그건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회수가 아니라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긴 사람들의 다음 행동입니다. 상호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다음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온 사람이 뭘 보게 되느냐예요. 실제로 손님들이 사장님한테 인터넷 보고 왔다고 했대요. 근데 어느 인터넷인지 설명을 못했어요.
딸이 나중에 찾아보고 그 글을 발견한 거고요. 이게 실제 고객 동선입니다. 글을 보고 바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번 더 확인해요. 상호 검색하고 플레이스 열고 대표 사진 보고 메뉴 보고 리뷰 몇 개 훑어보고 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체험단 글을 아무리 잘 뽑아놔도 검색하고 들어온 손님이 보는 화면이 비어있으면 거기서 끊깁니다. 대표 사진이 흔들린 음식 사진 한 장이고 소개글은 비어있고 최근 리뷰가 너무 오래전이면 그 손님은 그냥 나가버릴 수 있어요. 더 문제는 사장님은 그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체험단으로 관심은 만들었는데 플레이스에서 이탈하면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체험단 해봤는데 효과 없던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사장님들 가게 플레이스 한번 열어보세요.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대표 사진 3장이랑 소개글만 보시면 돼요. 체험단 글을 보고 검색해서 들어온 손님이 이 화면을 봤을 때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화면인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체험단은 블로그 글 몇 개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게를 고를 만한 이유가 글이 제대로 담겨야 하고 그 글을 보고 검색한 손님이 플레이스에서도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블로그 몇 명을 돌렸느냐보다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블로그가 우리 가게에서 쓸만한 이유를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거를 보고 검색한 손님이 우리 플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느냐. 결과는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 체험단을 도와드릴 때 블로그 글만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부터 찾고 그 글을 보고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플레이스에서 뭘 보게 되는지까지 같이 봐요. 혹시 지금 체험단을 하고 있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거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가게는 뭘 강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설명란에 제가 운영하는 상품을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요. 이번 칼국수집 사례에서 74만 조회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손님이 김치 직접 담그세요 하고 물었을 때 매일 담급니다 하고 답할 게 있잖아요. 이런 이유는 우리 가게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요. 체험단은 그 다음입니다.